속보 KF-21 3호기 첫 비행 준비 명령. 4호기 물결표 6호기 연속으로 이륙. 미국 군사매체의 마지막 경고.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던 군사력 증강.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2호기가 오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시 제2호기가 오전 9시 49분쯤 이륙에 성공한 뒤 35분간 비행하며 각종 성능을 시험한 뒤 10시 24분쯤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호기 초도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2호기까지 무사히 이착륙에 성공한 겁니다. 조종관을 잡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소속 진태범 수석조종사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후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 며 조종 안전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의 비행이 용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KF-21은 2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 항공기 2대로 비행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CJ-3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F-21은 지난해 4월 CJ-1호 기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을 한 데 이어 지난 7월 19일 CJ-1호기가 최초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2. 르포 사천에어쇼 KF-21 민간 첫 공개 3년 만에 열린 행사. 가슴 뛴다. 평소에는 비어있던 비행장 안이 시민으로 가득 찼다. 시선은 카메라 또는 비행기에 꽂혀 있다. 옆 사람의 뒤질세라 셔터 누르기 바쁘다. T-50과 KT-1, TV와 인터넷으로만 보던 항공기들이 눈앞에 실물로 있으니 흥분을 감출 수 없다. 관심이 가장 집중된 건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였다. CJ-3호기다. KF-21을 직접 마주한 시민은 탄성을 질렀다. 현장에 나온 시민 여럿은 자세를 바꿔가며 다양한 각도로 기체를 촬영했다. 저 기체는 3호기래. 그럼 단자형이야? 복자형이야? 다른 비행기랑 비교했을 때 훨씬 크구나 등등. 시민의 KF-21에 대한 관심은 기체의 형태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다. 처음 공개되는 KF-21이 국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듯 보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축제인 2022 사천에어쇼가 경상남도 사천시와 대한민국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동주최로 20일 사천비행장에서 개막했다. 지난 2019년 행사 이후 3년 만에 열린 에어쇼다. 2020년과 2021년엔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취소됐다. 주최 측은 지난 3년간의 아쉬움을 다 짜낸 듯 다양한 행사를 선보였다. 개막 당일인 20일 오전에는 개막식과 함께 소형 무장헬기 LAH, 대한민국이 최초 제작한 군용 항공기 KT-1,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의 시험 비행이 펼쳐졌다. 최근 해외 에어쇼에서 극찬받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도 축하 고개 비행에 나섰다. 시연평가가 한창인 4.5세대 전투기 KF-21이 일반에 첫 선을 보였고 미국에서 들여온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현장에 나왔다. 에어쇼에서 만난 시민은 이번 행사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였다. 평일이기에 부모 손을 잡고 행사장을 찾은 어린아이나 학교 차원에서 견학을 온 중 고등학생이 많이 눈에 띄었다. 사천 종합운동장에서 셔틀을 기다리던 진성훈, 6구는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어서 에어쇼를 꼭 보고 싶었다. 면서 사천에서 에어쇼를 한다는 걸 지난해에 알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열려 아쉬웠다고 했다. 진주에서 왔다는 김민준, 16군도 실물로 KF-21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가슴 뛰는 일. 이라며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볼 기회라는 생각에 설렌다고 했다. 20일 오전 10시 호주 폴베넷 에어쇼팀 2고개 비행 리허설을 진행했다. 폴베넷 에어쇼팀은 앞서 호주 고개비행 챔피언을 지낸 민간인 고개비행 조종사 폴 베넷이 이끄는 에어쇼팀이다. 슈우웅 물결표
기체가 굉음을 내고 상공으로 떠오르자 행사장에 온 시민이 우아와하고 환호를 보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온 아이부터 군복을 입은 군인과 KAI 정비복을 입은 직원까지 사진기를 들고 부지런히 셔터를 눌렀다. 오전 11시에는 공군 특수공예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천에어쇼 현장에서 첫 번째 비행을 했다. 블랙이글스는 최근 있은 판버러 에어쇼 등 해외 에어쇼에서 각광을 받았다. 이날도 7대의 T-5B 블랙이글즈 위 약자 항공기가 편대를 이뤄 사천 하늘을 수놓았다. 특수 진료가 들어간 형형색색의 연기를 내뿜으며 비행하는가 하면 고개 비행을 하면서 사천 하늘의 태극 문양을 그려내기도 했다. 블랙이글스의 인기만큼이나 시민의 관심은 컸다. 어머니와 함께 현장을 찾은 초등학생 조연희, 12구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읍내에서 보다가 셔틀을 타고 들어왔다. 면서 웅웅 물결표 울리는 소리가 하늘에 퍼질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 같다. 고 신나했다. 블랙이글스가 사천항공에서 활동할 때 시민은 카메라를 하늘을 향해 조준했다. 찰칵찰칵 셔터음이 현장에 퍼졌다. 현장에는 많은 귀빈도 자리했다.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전 현직 공군 인사들, 이번 행사의 주최 측으로 나선 간구영 KAI 사장과 KAI 관계자들, 또 경상남도 사천시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발달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다. 정 총장은 사천에어쇼는 민관군이 협력해서 성과를 이뤄낸 대표적인 사례 라면서 앞으로도 민관군이 부지런히 협력해야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강 사장도 경남 사천의 대표 기업인 KAI, 경남 사천의 축제였던 사천에어쇼는 이제 경남과 사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업체로 성장했다 면서 향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달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자리한 전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앞서 블랙이글스가 각광받은 영국의 에어쇼들처럼 우리도 대한민국 대표 에어쇼가 필요하다 면서 사천에어쇼는 특히 지역에서 열리는 에어쇼인 만큼 크게 성장해서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대변하는 에어쇼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호주 폴베넷 에어쇼팀의 고개비행과 공군 특수부대의 고공 낙하 시범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또 VR, AR 체험존과 드론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사천에어쇼는 해마다 31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경남권의 대표적인 항공축제다. 주최 측은 올해도 많은 시민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파멸 직전 마지막 관기 중 미와 군사교류 대만의 섬뜩한 경고. 중국이 최근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의 국방력 강화 발언과 대만군 고위급 인사의 미국 방문, 대만 의회 관계자의 미국과 수교 가능성 언급 등에 대해 최후의 날을 앞둔 마지막 관기라고 표현하는 등 불쾌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15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대만 분리주의자들이 중국의 국가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대만 당국자들의 이런 행동은 중국 본토의 메시지가 무시돼 왔음을 증명한다며 이는 대만 분리주의자들의 마지막 관기이며 대만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희망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위젠펑 대만주미 군사대표단 단장은 미국에서 열린 미국 대만 방위산업 연례회의에서 미군과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단장은 이 자리에서 대만은 중국의 비대칭 전쟁을 주시하고 있으며 해협 반대편에서 적을 격파하고 해변에서 적을 제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차이 잉원 총통이 양국론을 주장한 후 유식은 대만 입법원장은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대만과 미국 관계가 고조되고 있어 2028년 이전 미국과 수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유 입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샤오종아이 전 대만 정치인이자 국민당 관계자는 글로벌타임스의 이런 모든 행동은 민주진보당이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진정성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중국 본토는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만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 문제 전문가인 황치셴는 대만 국민들은 위험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진보당의 이기적인 본성과 대만 정치인들이 중국 본토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만은 미국의 헤게모니의 도구가 아닌 중국 국가 부흥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 문제 전문가는 중국의 힘과 결정 없이는 대만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중국 본토의 경고는 단지 말뿐이 아니다며 최종적 해결책이 평화적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분리주의자들은 심판, 비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사에서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은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민족 부흥의 심각한 복병이라고 비판했다. 시 주석은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한 사람은 결코 좋은 결말이 없었다. 며 반드시 인민의 미움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페이 샤먼대 교수는 민주진보당 정치인들의 최근 행동에 대해 파멸 이전의 마지막 관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리 교수는 중국 본토는 이미 대만 분리주의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며 이는 중국이 분리주의자들과 다른 정치인 그룹, 일반 사람들을 분리시키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해결책이 나오든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도 대만과 미국이 군사교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했다. 매체는 미국과 대만 사이에 더 많은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 중국은 점점 더 분명한 군사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대만은 대비책 마련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연할 갈등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대만 해협 사태는 대만 내부 정치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민진당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와 경제적, 법적인 수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진당이 끝까지 싸우겠다 고 한 것을 무시하고 미국과 대만이 관계에 과도한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들의 방식대로 싸우게 하고 중국은 중국의 방식으로 싸워 민진당이 더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없을 때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